재원 씨,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요? 중력의 법칙이니 뭐니 물리학에 관해서 언급했던 그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I could see farther than others because he wa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giant.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내가 새롭게 발명해내고 내가 새롭게 개발해내고 이랬던 게 아니고 과거에 수많은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원 씨 메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재원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업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 유통이나 마케팅 단계가 변경이 되는 뿐입니다. 재원 씨를 비롯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고 4차 산업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올 건가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4차 산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4차 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는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거나 없어지거나 도태되는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4차 산업에 부합하도록 그런 것들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4차 산업대라고 해가지고 크게 국가 산업의 인프라나 모든 구성들이 새롭게 변화는 되겠으나 그걸 통해서 미리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로 만들어 가자. 그럼 그로 인해서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되는 것이지 국가가 일부 소수의 AI나 딥마인드를 다루는 사람들, 4차 산업에 부합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무조건 이끌어 나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험했던 그 타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 교통 시스템에서 새롭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기존의 택시 업계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그래서 큰 충돌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나쁜 놈이네 돈만 버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타다를 운영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던 오너들의 생각은 이미 4차 산업에 가 있는 것이고 그 4차 산업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3차 산업에 종사했던 택시 업계는 그 직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현재 오늘날 먹고 사는 이 직군들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이 이러한 교통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국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융합시켜서 도태되는 사업자의 직군들에 하나는 사람들을 4차 산업 속에 끌어와서 적응시키고 훈련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ADSL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에서 소외되는 기성세대들 또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무료 컴퓨터 교실도 열고 해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적응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문화 활동도 있었단 말이죠. 그랬던 것들을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서 완전 10년을 후퇴시켜 버렸으니까 이 10년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봐왔던 수많은 노동자들, 쌍용자동차,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4차 산업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등한시한 채 살아왔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재원 씨가 질문했듯이 재원 씨가
공부하고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패션 디자인이라는 사업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사라지고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그러한 정보들을 정부에서나 아니면 패션 업계에서 주지를 않아요. 패션 업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3차 산업에 존속했던 그런 환경에 있던 조직들이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자기네 수익,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서 택시 업계를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그룹들이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분명히 패션 업계라는 것은 없어지는데, 패션 업계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딥마인드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을 위주로 하고 인터넷 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웹을 통해서 고객들과 만나는 일들을 더욱 증강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데, 기존의 패션 업계를 좌지우지했던 그룹들이나 조직들이 과연 그러한 인터넷 마케팅들을 받아들이고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이런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터넷 웹을 통한 고객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들을 향상시키는데 자기네들이 도움을 줘서 그러한 새로운 그룹들과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거에 신경 쓰느냐? 제가 지금 볼 때는 3차 산업의 직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런 커다란 조직들이나 이런 협회나 단체들이 결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3차 산업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원 씨처럼 새롭게 지금 커가는 청년들에게 있어가지고 과연 그러면 차 산업을 유지하는 직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그에 맞춰서 또다시 이 시간 낭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웹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들이 양보하고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그동안 조직된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이 웹의 환경에 재원 씨라고 하는 청년들이 흡수하고 통합돼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인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던 조직이나 단체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사업에 협조하고 재원 씨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조직체가 만들어져서 그 조직된 그 그룹들이 4차 산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맞으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많은 사회적 토론과 활동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4차 산업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국가로 재탄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재원 씨와 같이 3차 산업에 국한되는 교육과 지식을 배운 능력도 4차 산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활동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는 잘 모르겠고 무조건 4차 산업이니까 뭔가 바뀌긴 할 테고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해버리면 나는 그 속에서 4차 산업도 속하지 못하고 3차 산업에도 속하지 못하는 도태되는 인간이 될 뿐이에요. 아저씨가 지난 시간에 쌍용자동차 예를 들었지만, 쌍용자동차의 노동조합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한, 저는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쌍용자동차의 그런 3차 산업에 기반한 기술들과 능력들이 안 좋아하고 내 부서를 없애지 마라, 내가 일하는 이런 업장에서 나를 도태시키지 마, 자르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그래 니네 회사 없어지는 거 확실해, 이걸 늦춰달라, 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들을 4차 산업에 맞게끔 교육을 다시 교육을 한다든가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 4차 산업에 맞게끔 인력을 재배치한다든가 하는 쪽에 노력을 경진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해 나가서 자기네들의 노동력을 이제 리더로서 또는 운영자로서의 활동 영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는데, 이 상태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부 장관이다, 여러분들이 쌍용자동차 오너라 그러면 어쩔 거냐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원 씨가 지금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시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능력을 가졌는데, 나는 이 환경을 보니까 엉망이다. 당연히 엉망이죠. 3차 산업에 기반한 조직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체가 하루아침에 깨우침을 얻어서 우리도 4차 산업에 맞춰서 모든 조직 개편을 하고 그런 교육과 지식을 새롭게 습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하자라고 하는 미친 짓거리는 안 할 거예요.
돈 들어가는 얘기. 그렇다면 재원 씨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직과 단체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4차 산업에 맞는 환경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냐는 지금 재원 씨와 같은 청년들에게 주어진 숙제고, 그걸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디자인하는 친구들, 미술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술성이 좀 뛰어난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우리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이 조직이나 단체나 협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자기의 삶을 그 환경 속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 4차 산업에 맞게끔 웹이라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고 익히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4차 산업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출해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또 웹을 활용해가지고 새롭게 그런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모색해봐라. 또 아저씨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드바이스 하는 이유는 아저씨 역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에 맞게끔 그러한 메이킹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저를 구독해주고 시청해주는 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4차 산업에 맞는 마케팅과 그런 유통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존속하기 때문에. 허나 모든 사회적 인프라는 4차 산업에 맞춰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5G가 원래 미국에서 먼저 발표될 건데 한국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핸드폰을 샀을 때 5G가 되는 핸드폰을 샀으나 어느 지역에 가면 5G가 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LTE밖에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건물 옥상에 있는 그 무선 안테나 단말기들이 5G로 다 바뀌어야 돼요, 장비가. 그래야 5G가 통신이 되는 거지. LTE 장비를 꽂아놓고 5G가 되겠냐고. 5G를 공포하고 동시에 교체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5G가 터지는 지역이 있지만 사대문 밖으로 나오면 LTE로 변경이 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직도 전국적으로 5G 다 못 갈았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돈 있고 기득권들은 정보는 빨라.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가 훨씬 빨라요. 거기에 발맞추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비한 제도이나 시행을 먼저 했을 뿐이에요. 5G를.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위태롭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동안은 기존의 3차 산업에 존속하던 조직과 단체들이 부르짖던 모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니네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야 취업도 잘 되고 뭐 여러분들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학벌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4차 산업에서는 그게 깨진 거예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유념하시고 재원 씨가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되돌이켜 보자고요. 4차 산업 하는데 과연 1차 산업은 언제 있었느냐.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1700년도쯤 돼요. 18세기 1700년도쯤에 우리가 1차 산업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이 발생한 게 무엇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그동안 1700년도 이전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지구촌에 통용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들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물류를 이송해서 배를 타고 해양을 통해서 교류를 이루던 시대예요. 그러나 1700년도 초반에 증기기관이라는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대혁신이 일어나버린, 살아있는 동물이나 소가 끄는 마차가 아니라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굴러가는 마차. 이거는 거의 사회적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대혁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나 수레가 많이 필요하고 수많은 노동자들, 물품을 다른 나라로 이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 가지고 이송시키던 일들을 증기의 힘으로 긴 기차에다가 엄청난 화물들을 싣고 가니 당시에 말이나 수레를 통해 가지고 물류를 이송하던 그 수많은 직군들이 또 증기를 이용한 새로운 장비들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이나 운전자들이 새롭게 탄생이 됐겠죠. 그게 1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1800년도 19세기 때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대변혁의 두 가지 사건은 뭐죠? 바로 에디슨의 전기 발명과 석유예요.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들이 발명이 되고, 증기라고 하는 것들 끓이기 위해서 아날로그적인 석탄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재적인 재료를 이용하던 것들을 석유라고 하는 연료를 통해 가지고 훨씬 강력하고 높은 효율을 발휘하는 에너지를 발명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2차 산업혁명 때는 1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석유라고 하는 엄청난 발견, 석유라고 하는 것들, 물론 고대 때부터 발견을 하고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그걸 정제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활동에 필요한 장비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분리하는 기술들을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2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증기기관 앞에 라이트에는 촛불을 켰었어요. 아니면 고래기름을 쓰든가.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경산업도 그 당시에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그 다음 3차 산업혁명 때를 보세요.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20세기 들어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대표적인 게 컴퓨터,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인터넷이에요. 3차 산업의 혁명에 불씨가 됐던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지구촌 이 대전쟁 을 통해서 수많은 경공업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개발품들이 발견이 되었고, 남들을 사륙하기 위해서지만 수학적으로 경제학, 생물학, 모든 물리학, 의학이 급발전하던 시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주개발 경쟁이 이루어졌고,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지만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애니그마라고 하는 자동 암호기를 사용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암호기계를 해독하기 위해서 영국의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해낸 기계를 통해서 또 에니그마를 해석하는 반대의 기계를 또 만들어냈고, 그 컴퓨터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던 것들이 우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들이 2000년대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일부 특권층과 일부 기득권들만이 영유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의 문이 완전히 활짝이 열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4차 산업이라 그러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무슨 혁명이 되느냐 그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아저씨가 이야기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별도가 아니라 기존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전되는 상황 중에 그동안 사용해왔던 우리 생활용품들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기술이나 인프라들이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인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지만 사실 그것들이 오늘날 갑자기 탄생된 단어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인류가 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발견해서 오늘날 새롭게 인류에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탄생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래서 당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뭐 딥마인드,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남 얘기 갖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랜 고대 때부터 해왔던 일들을 오늘날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자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80년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없어졌던 직군이 뭐죠? 그때 당시만 해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사 목적으로, 경제 목적으로 일부 기득권층들만 이용하던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연산하는 역할이었어요. 연산, 계산. 그러니 한국이 컴퓨터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것들 제일 먼저 적용하는 사업 파트가 은행이죠. 금융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 이전만 해도 은행 가면 창구 직원들이 전부 주상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뭐라 그러죠? 전자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숫자 계산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그 직군들이 싹 사라졌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뭐가 금융권이 새롭게 바뀌고 뭐 첨단 기술로 바뀌는지만 알고 있지,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근데 거기 계산원 중에 만약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는 잘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 직군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승진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간부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또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도 생겨나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1980년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1900년대는 어때요? 이제 컴퓨터 화면이 계산만 해주고 연산만 해주던 기능에서 소설도 쓸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입력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과 우편으로 자료를 주고받던 시대에서 웹이라는 환경이 생겨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내 자료를 내가 생산해 놓은 자료와 정보들을 다른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편이라고 하는 거, 우편번호라고 하는 것들은 우체부라고 하는 특수한 우정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국가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택배나 특수한 우편물을 지급만 하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지 써가지고 무슨 친구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1900년도가 그때예요. 그때 친구들과 편지만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찍은 사진이나 네가 알게 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파트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지만 그때 뭐 사이클럽이라든가 지금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에 먼저 생겼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소스들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고 있었다. 제일 먼저 활용하고. 그걸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 몰라도 좋고 노무현 대통령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명박 좋다 그러고 박근혜 좋다 그래도 좋아. 허나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제일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10년째 통째로 날려버린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아저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꾸준히 이어받고 운영해 왔으면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누군가는 구글을 이용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리더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린 게 이명박과 박근혜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욕하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혜택 못 받아도 무시해도 좋다 이거. 국가로부터 버림받아도 좋다 이거. 하나 자란 청년들에게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득권 등층이 자기네들의 3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10년 동안 노코멘트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저씨 분노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동네 아저씨. 더 이상은 기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접한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저씨의 영상을 찍는 주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재원 씨가 지금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는데 그럼 재원 씨가 배운 그동안의 패션 디자인과 관련한 능력과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그동안 수없이 제가 영상으로 청년들에게 말했듯이 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웹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웹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반드시 가져라. 지금이라도 동대문에 가서 하얀 티 떼다가 웹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팔아라. 그 하얀 티셔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능력들을 발휘해서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으로 만든 티셔츠를 팔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원 씨? 많은 사업 파트에서 그렇게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돈을 모아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돈을 모아서 그걸 모은 걸로 앞으로 내가 오프라인에 가게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뭐 의상 파는 뭐 패션샵을 하나 운영해야지 이런 꿈이 있다면 빨리 접으라는 얘기. 오프라인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온라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에 관심을 가지고 아저씨 영상을 통했다면 온라인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꿈이 있는지 자기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원 씨에게 또 하나 해주고 싶은 것은 그럼 오프라인에 존속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온라인 중심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나 오프라인 또한 진짜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어 밖에 나가면 정말 프랜차이즈들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속에 그렇게 남들에게 알려진 것도 없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집. 최적으로 보면 대대손손 그 식당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요식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말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요리하는 게 좋아. 나도 식당 하고 싶어 하면 정말 잘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음식을 장 소비자들이 맛있어 하고 인기 있는 데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수련 기간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익히고 창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회사 좀 다니고 퇴직해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커피 장사 잘 된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좀 가져가지고 보증금 주고 대신 인테리어 해주고 협회비 주면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이미 우리가 3차 산업시대 때 대기업이 문어발 형식으로 돈을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던 그런 악습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음식을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뿌리는 게 마치 장사를 잘하고 유능한 경영인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요식업에 능력 있는 경영자냐? 아니에요.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요식업의 종사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음식을 먹으러 사 먹으러 나갈 때 정말 그렇게 오랜 동안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충실히 음식에만 집중하면서 그 동네에 오랫도록 장사해 오신 분들에게 돈을 쓰고 먹을 때 값어치 있는 영양분과 풍부한 풍미를 느끼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돈 주고 왜 프랜차이즈가 한 곳에 재료를 모아갖고 전국적으로 뿌려대는 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물류가 필요해요. 자기들 게 있어요? 전부 남들 시키는 거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음식도 그 동네에서 정말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음식 장사에 몰입하는 이런 상인들만 살아남을 프랜차이즈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 국민 의식이 그렇게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업을 하고 싶다,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음식을 잘하는 집에 가서 직접 배우세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동네에 오픈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음식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4차 산업이고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러면 동네 개인 의상실은 사라지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웬만큼 옷장사 잘 된다니까 따라서 오프라인에 오픈했던 분들은 다 망해요. 허나 오랜 동안 동대문에서 장사하시고 소비자의 패턴을 알고 그 동네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어떤 계층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오랫동안 옷 장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 오랫동안 그 동네의 소비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의상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동네에다가 옷가게 하면 잘 된다 하니까 나도 차렸어. 그거 망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재원 씨를 비롯한 여러 청년들이 나 치킨 가게 하고 싶어요, 내가 뭐 커피숍 하고 싶어요 하면 정말 잘하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싶은 구역에 와서 그걸 하나 놓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펼치시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음식들, 만들어낸 음료수를 대접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보세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고요. 4차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심이 보이는 가게들은 무조건 살아남는다니까요. 하지만 돈 좀 있다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매니저들 월급 줘가면서 이 동네 하나 저 동네 하나 그 싹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한 동네에다가 편의점을 3호점, 4호점, 5호점 막 내요. 그럼 본사가 관리해 주잖아. 지는 통장에 매번 꽂히는 돈만 계산하고 이렇게 편의점 서너 개 운영하는 사람들 세고 셌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싹 다 망합니다. 앞으로는 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이니까 그러면 나 돈 벌면 2호점 만들고 3호점 만들고 더 만들겠네? 그게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아마도 개인당 그러한 편의점을 몇 개 이상 할 수 없도록 관여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또 생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 무인 편의점을 10개, 20개 만드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똑한 대통령을 뽑고 똑똑한 행정가들을 앉혀놓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러 가라는 거예요. 투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도 돼요. 출마한 놈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쓰레기인지 그 놈을 찍지 않고 아무나 찍어주면 되는 게 투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투표하러 간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투표할 마음 안 생겨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놈을 제끼기 위해서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씨,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요? 중력의 법칙이니 뭐니 물리학에 관해서 언급했던 그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I could see farther than others because he wa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giant.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내가 새롭게 발명해내고 내가 새롭게 개발해내고 이랬던 게 아니고 과거에 수많은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4차 산업 속에 지금 흘러나온 뉴스 속에 AI니 뭐니 빅데이터니 딥마인드니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은 과거 수많은 선배들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웹의 환경에 난 도저히 맞출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남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이나 땅을 임대해서 하지 마세요. 본인이 개척하고 만들어내고 운영하세요. 그래서 4차 산업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이런 시대인데 온라인을 통한 웹을 통한 활용을 이용한 산업들도 발전하겠지만 더불어 오프라인 속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의 진심을 이러한 노마드들이 구분할 줄 아는 시각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깨워진다고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눈들이 커졌어요. 앞으로 커질 거예요. 더 성장하고. 그랬을 때 오프라인 속에서 진짜 요리를 하는 식당을 찾아갈 거고요. 진짜 의상을 판매하는 의상실을 찾아갈 거고요. 진짜 머리 잘하는 집을 찾아가지고 머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돈만 바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국민들이 등한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발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가게들이 그 동네에 뛸 때마다 훨씬 윤택한 삶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포기하진 말아라. 다만 오프라인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3차 산업에 존재하던 조직과 단체와 협회들이다. 아시겠어요? 구분이 되나요? 이제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그래도 아직 수준이 동네 아저씨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 미안해요. 알겠죠, 재원씨?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암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3차 산업의 AI와 빅데이터가 주도되는 웹의 환경의 시대가 되었으나 진심은 오프라인에서도 통하고 온라인에서도 통해요. 진심이 느껴지면 모든 것은 통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재원씨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진실되게 절실하게 운영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가게를 해도 성공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셔도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홍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